첫 번째 안건으로 먼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사 간에는 합의를 했지만 일단 우리 당 의원님들의 또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고 한 것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지금 나성민 의원의 말씀으로는 아마 안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않고 나중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 합의해서 배포까지 해놨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국회의원 몇 년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사항이 갑자기 합의됐다고 이렇게 해갖고 의사일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당 내부 사정이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이 의결을 미룬다는 것은 국회 운영상, 관행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이명박 정부 시기 마지막 통계청장을 지낸 우기종 전 청장은 재직할 당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진위계수 악화, 양파 생산량,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를 대선을 앞두고 지연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 업계 관계자와 만나서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 지수 항목을 제외하고 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당시에는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상쩍게도 우기종 씨의 국감 증언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선거 개입 의혹 문제 처음부터 제기한 분이죠. 정의당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되는데 결국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어제 오후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를 했고요. 예. 한 5시간 정도 파행 끝에 7시부터 회의를 재개를 했는데 여야 간사 간에 우기종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 의결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것으로 절충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저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증인 채택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논의를 해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제 안건을 올려서 예.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존중해서 의결하는 그런 진행을 다음 주 월요일쯤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기종 전 청장 증인 채택하기로 한 거 여야 합의사항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새누리당이 입장 바꾼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일 뿐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 간사로부터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우기종 전 청장만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예. 저도 증인 철회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사가 우기종 전 청장만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걸 인정을 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여당 간사가 합의를 해놓은 사안을 여당 의원들 몇몇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건지까지 돌려놓고 의결에 앞서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국회 운영의 관행상 그리고 관례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 간사라는 게 좀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개개인의 의사를 일일이 묻는, 즉 표결을 하는 방식이 원칙대로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일일이 모든 사안을 그렇게 표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증인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오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가 만나서 우기종 전 청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고
오후회의가 개회하자마자 이걸 의결하려고 했는데 의결을 앞두고서 여당 의원 몇몇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 간사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특히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출동해서 이 증인 채택하려는 거 막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왔다고 보고요. 이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기재위 소속 의원도 아닌데 왜 왔다는 거죠? 전 기재위 소속이셨고요. 예.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서 지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그 공작 의혹이 또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 기초연금 그 논란, 공약 파기 논란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협의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문건을 배포했다. 이런 지금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통계청의 그 대선을 앞둔 통계조작 의혹까지 불거진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정치적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우려해서 예. 아마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침이 내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최경환 원내대표가 또 왔고요. 네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여당 간사죠. 나성민 의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찾아와서, 선서 안 하고 처벌 안 받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안을 이제 그 박원석 의원께서 거절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간사 합의까지 한 대상에 대해서, 증인 채택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 하자. 꼭 나오게 할 테니, 예. 참고인으로 하자. 왜 그러시냐.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따르고, 그걸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근데, 그게 증인 나올 분하고 사전에 나올지 말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 경찰청 그 국정감사에서 전 서울경찰청이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이 증인 선서를 또 한 번 거부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나성민 의원의 그런 말씀은 아예 국회에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야당한테 인정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도무지 이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양해해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 우기정 전 통계청장과 관련된 의혹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위개수 악화, 양파 생산량, 그리고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부정적인 통계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말라. 이런 상황, 이른바 이제 통계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요. 좀 사안별로 좀 소상히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새 진위계수 발표를 지연시킨 겁니다. 예. 2012년에 그동안에 이 가계금융조사와는 다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표본 규모를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항목을 확충해서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그런 검증을 했는데요. 예. 그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진위계수를 개선한 결과 0.357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진위계수가 0.307로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진위계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빈부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기존 조사하고는 결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이 빈부격차 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초 그 통계청의 보도자료에서는 11월 초에 공표하도록 확정이 돼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1일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지연을 시킨 거네요. 네, 그리고 통계청의 2012년 연간 보도 계획을 보면 그 11월 8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사회조사 결과를 12월 20일로 또 늦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사회조사 발표에서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분배 항목을 제외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였던 공정사회를 새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그 통계 조작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지적이 됐었는데 양파 생산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해마다 보리, 마늘, 양파 이런 품목의 생산량을 6, 7월 달에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유독 양파 생산량만 따로 공표를 했습니다. 양파 생산량이 한 20% 정도 급감을 했고요. 양파값이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예. MB 정부에서는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 물량을 굉장히 늘렸고 이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 양파 생산량 공표를 지연시키고 별도로 발표하는 그런 꼼수도 있었습니다. 예. 왜 양파 생산량 발표까지 늦췄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네. 예. 뭐,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계청,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하지 않았다거나 또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통계 자료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1년에 물가지수를 이른바 마사지하기 위해서 예. 새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를 제외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기종 당시 통계청장이 물가지수 품목 결정 하루 전날 2011년 11월 22일이죠. 삼성생명의 곽상용 부사장을 호텔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이후 다음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통계청에서는 보험료 지출 산정의 어려움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는데 그런 해명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2011년 말에 아시겠지만 금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대상에서 금반지를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금반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물가가 0.4포인트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통계화시켜서 발표하는 것이 국가통계기관의 신뢰성을 위해서, 정직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사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배경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그리고 대선이 임박한다는 그런 상황 이걸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과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예. 과거에 그런 사례들보다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른바 이제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성된 통계수치 공표를 일주일 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 과정에서 통계수치가 미공표되거나 또 지연공표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파 생산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이 나쁜 그런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통계청의 중립성 문제,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될 게 사전협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사했거나 또 통계가 나왔으면 발표하면 되지 그걸 사전 협의한다는 거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군요. 네네. 예. 이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입법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고 그럴 텐데 이 통계 왜곡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 좀 그 심각성 짚어주시죠. 사실은 국가통계기관이 산출하는 통계라는 것은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이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예. 정책 방향 전반을 왜곡시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재정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2009년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 결과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방등됐고 이게 국채 금리가 요동쳤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물가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각종 경제 지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지난 2월 달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지표를 국제 표준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가 생산하는 어떤 통계 수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만큼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이 통계 수치라는 것은 아주 엄정해야 되고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 조작 혹은 공표의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박 의원님께서 이 문제 지난 6월에도 한번 짚으려고 제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6월에 그 한겨레에서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당시 통계청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통계청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 통계청장은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통계기관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통계지표, 발표를 지연하고 또 일부는, 조작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목적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새 진위계수처럼 그 빈부격차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또 이 사회조사 결과처럼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 이런 것들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다면 정권의 책임론 같은 것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통계들을 대선 그 투표 앞두고서는 감추고 이게 대선이 끝난 뒤에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시민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제도 개선이랄까요? 이런 거 막을 수 앞서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 협의제는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이 통계청 독립성 관련해서 청장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정책 예.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임명자와 보고 대상을 분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영국 그 통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이 보고를 받는 대상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 전체적으로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서 이 통계의 미공표 혹은 통계의 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그런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계청의 관리감독 그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도 분리를 해서 독립된 국가통계위원회로 이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보부처,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이제 국가정보원, 경찰, 관련 사건 이미 재판 중이고요. 또 국가보훈처도 이런 의혹을 네, 그렇습니다. 받고 있고, 또 국방부의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이번에 통계청까지 이제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이 관건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가 대표적으로 쟁점화됐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조차도 아직 그 실체가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사이버 사령부의 그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나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선 불복이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여당에서는 이건 대선 불복이다 하면서 진실 규명을 거부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대선 직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